제7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신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안타깝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을 맡게 된 전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박주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기주도로 삶의 방향을 개척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성균관대학교의 학생 성공과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분은 학생 성공의 열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학생과 성대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학생성공센터장이시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배상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2020학번 새내기가 많아요. 다 집에서 듣고 있나요? 자, 이렇게 손을 한 번씩 흔들어 볼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걸 한번 쭉 시작을 해볼 것이고요. 제 PPT를 띄워주나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로 이제 2020학번 새내기 학생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 교육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가르치고 있고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학생 성공, student success. 이게 제 주로 연구 분야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요거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대학에 왔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을 한번 얻어보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은 친구도 가고 그러니까 남들도 다니니까. 이 문제가 특히 물론 신입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다니는 거 아니죠.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나와서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여기 많은 돈을 들이고 대학에 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 결론부터 살짝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탄탄하게 준비해보는 기간이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이른바 입시 때문에 달달달달 외우고 틀리지 않는 훈련을 하고 실패하면 안 되는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풍부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껏 준비하는 공간인데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대학에 다녀야 되겠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대학에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기 그림이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사실 지난 겨울에 우리가 봤던 나무들입니다. 저 같은 교수나 대학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나무처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졸업할 때 여러분들을 특히 만나보면 여전히 저렇게 앙상한 모습으로 있는 친구가 있고 저 오른쪽의 그림처럼 융성하게 풍성하게 자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대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하는 대학 생활을 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맞이하게 될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알면 길이 보인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런 세상 저런 세상 AI 로봇.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래 산다는 겁니다. 타임즈라는 유명한 잡지를 보면 어떤 잡지는 여러분들은 아마 125세까지 살 것이다. 2045년이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year man become immortal. 불멸의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가 60, 70, 80이었다면 보다 긴 호흡으로 아주 긴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이른바 이제 평생 학습 세대가 되는데 지금 대학에서 그 아주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지식만 달달달 외워서는 긴 삶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길게 보고 해야 된다. 당장 내년, 내후년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라이프 디자인을 대학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도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화된 세상 때문에 더 확산된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일 수업을 하는데 제 학생 중에 하나는 지금 호주 시드니에서 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리즈 특강을 통해서 계속 여기 와서 발표해 줄 여러분의 선배, 멘토, 동료들은 무작정 핀란드, 스웨덴에 가서 도전하고 새로운 인턴도 하고 잡도 구하고 뭐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갈 날 전체에 여러분이 갖게 될 전체 그 기회의 절반은 어디에 있냐면은 한반도 밖에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글로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건데요. 세 번째, Age of Uncertainty.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굉장히 사회가 빠르게 진화합니다. 지식의 단축 수명도 굉장히 단축됩니다. 금방금방 지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낱낱의 지식을 외우고 암기하고 소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탄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대학에서 중요하고 굉장히 축복스럽게도 성균관대학교는 그런 걸 아주 잘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긴 호흡으로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글로벌 전체를 무대로 뛰어야 된다. 기본적 역량을 탄탄하게 줘야 된다. 이것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 학생들이 성공한 학생일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요. 먼저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성공하는 학생의 특징. 아까 그 그림이 앙상한 나무에서 이렇게 풍성한 나무가 됐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 thriving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라났다. 자라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가를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인게이지하는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학습을 아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할 때 궁금하면 손 들고 질문하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을 내 삶의 맥락에 적용해서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삶에 인게이지하고 사람에 인게이지하고 학습에 인게이지하고 특히 학습에 인게이지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학생일 것이다. 가장자리로 이렇게 주변에 앉는 학생들이 있어요. 인게이지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수업에 깊숙이 몰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카데믹 디터미네이션. 신념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크겠다 생각되면은 긍정적인 optimism, 긍정성을 가지고 내 수업이 내가 가고 있는 활동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세 번째가 그런 맥락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퍼스펙티브. 여러분 혹시 그 긍정 심리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긍정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건데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내 친구 동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나를 둘러싼 이 사회, 우리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자기를 밝게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한다. 항상 어차피 성균관대학교까지 온 학생들은 모두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학 생활에 임해야 된다. 그 다음 것이 잘 안 됩니다. Diverse citizenship. 지금까지는 성균관대 들어오기 위해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또는 자기 방에서 외롭게 투쟁하고 공부했다면 이제는 풍부하게 만나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과에도 만나고 다른 학교 학생도 만나고 지역 주민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고 다이버스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거와 연결된 게 소셜 커넥트니스라는 건데요.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인터커넥트 돼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서로 진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요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다. 적어도 제 세대까지는 IQ 하나를 조사했어요. IQ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잘할 줄 알았어요. IQ가 좋으면 공부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다. 사람의 지능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좀 진화되겠지만 현재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언어적인 능력, 링귀스틱한 거. 두 번째가 mathematical, 수학적인 능력. 세 번째가 musical, 음악적인 능력. 네 번째가 spatial, 공간, 그러니까 길치들 있잖아요. 공간 능력. 다섯 번째가 body, 운동하는 능력.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러분 화면에 있는데 하워드 가드너 이후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하고 수학적인 것은 앞으로 알파고하고 로보트가 훨씬 잘할 것이다. 굉장히 전통적인 지능이고 역량이다. 그럼 뭘 길러야 되냐? 6번, 7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번이 뭡니까? 인터퍼스널한 건데 여러분 인터라는 것은 개체와 개체의 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있는 상대방을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진다. 제가 성균관대 학생을 봤을 때 6번이 취약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혼자 공부하고 상대평가 체제에서 항상 남들보다 앞서 와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게 기로지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협동해야 되는 시대가 와서 인터퍼스널한 걸 길러야 되고 7번째는 인트라는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배우는 거, 느끼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성찰지가 필요하다. 깨닫고 느끼는 거.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1번부터 5번까지는 전통적인 거라고 하면 앞으로 6번과 7번, 소위 얘기하는 사회 정서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성대 학생들을 잘 기를까 해가지고 리서치를 해봤어요. 성대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직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성대 학생들의 집단적인 특징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우리 학생들 겸손하다, 성실하다, 안정지향적이다, 예의 바르다, 수능적이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를 좀 더 나가서 도전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표현 잘했으면 좋겠다. 자기 성찰했으면 좋겠다. 글로벌로 나갔으면 좋겠다. 자기 주도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교수님들이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원 선생님들에게도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우리 학생들 모나지 않다. 성적은 상위권이다. 굉장히 성실하다. 계획적이고 학습 잘한다. 근데 개인주의 성향이 있다. 조직에 잘 융합되지 않는다. 글로벌 역량이 좀 아쉽다. 그럼 직원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가 됐으면 좋겠고 자기 주도성. 지금까지 공부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좀 타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자기 삶을 쪽에서 자기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 전문성을 길렀으면 좋겠고 저희가 여러 번 선배들을 고용한 기업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에게 성대 학생들을 써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아쉬운 분이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안전지향적이더라.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이 조금 아쉽다. 소극적이다. 종합적으로 보는 사고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좀 자기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대인관계도 중요하다. 물론 성실하는 거 중요하고 성취 욕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넘겨주시겠어요? 한 슬라이드? 네. 이게 버퍼가 있나?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저 다음으로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강연을 해줄 여러분 동료 선배들이 7명을 저희가 9명을 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학생 성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다음에 말한 것들 중에 키워드만 뽑아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 성공일 것이다. 첫째, 당연히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된다. 계속 자기 성찰의 연속이어야 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 세계로 도전해야 된다.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로 나가야 된다. 풍부한 경험을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성장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얘기의 종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 금방 전에 그런 말씀들을 쭉 종합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는 핵심 역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핵심 역량은 뭐냐면 어떤 학과를 다니든지 몇 학년이든지 성균관대학교를 다녔으면 길렀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역량인데 당연히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건재하는 시리즌십, 아까 나눔, 사회적 기여, 그리고 자기 칸막이 학과에만 머물지 말고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고 self-directed,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학생 성공 역량이고요. 저희는 이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세요. 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균관대학교가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총 170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도전학기제도 가셔야 되고 여름에 100km를 걷는 글로벌 대장정도 참여하고 3학년, 4학년이 되면 교환학생도 가면 좋겠고 오늘처럼 학생 성공 멘토링도 하고 수기치인 시민의식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저쪽에 보면 농활도 가야 됩니다. 인턴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 언제 이걸 다 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경험이 중요한데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가를 이제부터 찾아 나가야 될 거고요. 예, 다음에. 근데 이런 경험을 해도 융합하는 경험이 좋습니다. 자기 과 안에서만 하지 말고 이게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생각을 디자인하라. 저는 심지어 성대 학생들 말고 다른 대학 학생들과도 경험을 나눠야 된다. 이 프로젝트는 성대, 서울과학의대, 한성대, 서울여대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 서울시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하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저하고 프로젝트 했던 친구들인데 제가 어디 글로벌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한 자리에서 영어가 있는데 저쪽 보면 Psychology 1학년, Education 2학년, Biomechatronics 4학년, 소포머 2학년,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다음에 국문과 2학년. 학교가 막 섞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른 학교 학생까지 섞여가지고 풍부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이 학생들이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평생 같이 갈 친구를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융합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럼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한번 넘겨볼까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성대에서 세계로 나가는 프로그램 무지하게 많고요. 교환학생, 글로벌 프로젝트, 글로벌 창조적 챌린지,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인턴.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다 공짜입니다. 모두 다 공짜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우리 성균관대학교 총장님은 돈이 없어서 교환학생 못 나가는 학생이 없도록 하게 해라. 제가 이제 학생처장으로 장학금을 담당하는데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료는 여러분이 내는 수업료로 이렇게 이어지고 나가서 생활비까지 저희가 대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회를 찾으면 저 지도에 보이는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도 지금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곧 시작이 되면 손들어서 꼭 세계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만의 강점을 찾아야 된다. 인간의 능력은 들쭉날쭉합니다. 굉장히 다차원적이에요. 자기가 약한 분야를 가지고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분야를 발전시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맥락의 원칙은 모든 맥락에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맥락을 찾아가면 돼요. 글로벌 맥락에서 잘하면 글로벌로 나가면 돼요.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 잘하면 사람하고 사귀는 프로젝트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것을 자기 맥락을 찾아야 되고 또 경로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터지는 순서가 다를 수 있다. 4학년 때 터지는 친구 많이 봤어요. 1학년 때 터지는 친구 있어요. 1학년 때 뭐 길 못 찾더라도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자기의 강점을 찾아가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그걸 도와주는 기관이니까요. 나만의 강점을 찾아라. 그리고 롤 모델을 찾아야 되겠죠. 롤 모델을 찾는 것은 이 학생 성공센터, 제가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도와줄 겁니다. 저 이후로 이렇게 말씀해 줄 여러분의 동료 선배들이 여기 학생 성공 스토리에 많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성공적으로 공학 학생, 외국 나간 학생 뭐 등등등등 롤 모델을 찾아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김소희라고 하는 이 셰프인데 이분이 어딘가 글 쓴 거 제가 따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이분이 패션에서 일을 했나 봐요. 네, 패션에서 패션 업계에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내가 셰프가 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자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적중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남의 삶을 살지 않겠다. 여러분, 대학에 오면 이제 내 삶을 찾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즐거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기쁘면 좋겠죠. 내가 어떨 때 즐겁고 행복한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직업을 얘기합니다. 꿈이 뭐니? 그럼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회계사입니다. 삼성에 가는 겁니다. 꿈을 물어보면 꿈을 얘기해야 됩니다. 꿈은 무엇을 할까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뭘 할까? 또 안타깝게 제가 우리 성대원 학생들 보면 경쟁에는 익숙한데 도전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제 경쟁은 잠시 잊어버리고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다시 대학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대학 생활을 합니다. 대학 안에서 갇혀서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청년의 특권이에요. 실패해도 됩니다. 대학 생활 때 실패하면 이해합니다. 사회 나가서 실패하면 뭐라고 궁시렁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학교 바깥으로 나가고 후회하지 않는 대학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존 듀이라고 교육학자인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education,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캠퍼스 생활은 삶 그 자체여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하는 모든 학습이나 활동이 삶 그 자체여야지 뭐를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야 되고 학습에 인게이지 해야 되고 많은 사람 만나고 실패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존 듀이처럼 말한 것처럼 대학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요. 이 그래프 보시면 2012년도에 글로벌 수준에서 300위권 밖이었어요. 지금 막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시죠. 그래서 100위권 안에 대학이 됐습니다.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지금 우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국립은 서울대, 사립은 성균관대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성균관대의 다음 목표가 뭐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대학이 노력하겠다. 저 총장님이신데요. 신동열 총장님 직접 보지 못해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총장님이 지난해 취임하시면서 내건 일성이 우리 대학의 목표는 학생 성공이다. 모든 대학의 제도, 프로그램, 교수들의 생각, 활동 이것을 학생 성공을 중심으로 꾸려주기 바란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학생 성공의 일환이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다시 앞으로 잠깐 가줄까요? 그 밑에 있는 여러분 동료들이 저희가 작년에 뽑았던 학생 성공 잘한 케이스들이에요. 올해 여러분들 여기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까요? 학생 성공센터에서 시작하기 바랍니다. 학생 성공센터에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정보, 프로그램 다 간직하고 있고 여러분이 찾아올 때 반갑게 맞이하면서 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인사캠에는요 국제관이 있어요. 국제관 1층에 가면 우리 연구원 3분하고 직원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이고 자연과학 캠퍼스는 학술정보관, 삼성학술정보관 도서관 1층에 있습니다. 거기도 연구원 3분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하시고요.
지금 비록 우리가 캠퍼스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곧 이 코로나가 물러나면 이 꽃피는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보다 더 진지하고 재미있게 우리들의 학생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그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요. 성균관대학교의 일원이 된 거 환영하고요.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재학생 여러분들도 더욱더 분발해서 성균관대학교가 자랑스러워할 그런 인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학생성공센터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학생성공 스토리 공모전에서 우수한 융합 역량을 보여주어 수상했고 융합 인재로서 인정받아 총장님께서 추천하시는 프레지던트 리스트에도 오르신 분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어 도전한 사회학과 4학년 도경회 학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과생 개발자가 되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도경회입니다. 사전 질문들을 보고 이런 제목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문과생이 개발자가 되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복수 전공 혹은 개발에 대한 흥미가 있고 도전할까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개발에 대한 철학을 세워야 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의 수준을 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강의의 사전 질문들을 보니까 개발과 복수 전공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연을 진행하고 나머지 질문들은 사전 질문과 그리고 실시간 Q&A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도경회고요. 저는 사회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원전공이 사회학과이고 컴퓨터공학이 복수 전공입니다. 17년 인포메틱스 인사캠에 인포메틱스 전공을 시작으로 AI 스쿨 실무자 과정 그리고 알고리즘 교육을 거쳐서 지금은 KT AI 플랫폼 개발팀에 최종 합격을 하여 7월에 입사 예정입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사실 꿈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막연한 꿈이 있었고요. 그 꿈을 이제 대학교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도 나가고 외국도 나가보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개발을 정했고 저의 꿈 또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의 꿈은 사람들을 도울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어렸을 때 가족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 삼촌과 같은 가족분들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 이제 나중에 제가 커서는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을 접한 뒤로는 환자들을 위한 간병 AI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 최종 꿈을 정했습니다. 개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복수 전공을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개발에 대한 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을 기술의 스택을 쌓아서 원하는 레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개발입니다. 네, 소리가 자꾸 겹친다고 하네요. 네, 저는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을 접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 보조 문진 소프트웨어를 기획하여 공모전 결선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기업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팀에는 개발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누군가를 고용할 여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개발을 배우기로 했는데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개발을 통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문사회 캠퍼스, 자연과학 캠퍼스, 그리고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했을 때 대학교에서 전공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 부족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알고리즘 채점을 해주는 사이트, 그리고 데이터 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기본기를 쌓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실습을 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복수전공 혹은 개발을 고민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학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기획자가 원래 꿈이었는데요. 광고 기획 역시 저의 생각과 가치관을 짧은 시간 내내 담아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매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그 분야가 달랐습니다. 본질적으로 에러가 없어야 하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분야이기도 했고요. 사고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술의 깊이를 전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개발을 접하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정말 많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흔히 개발의 3요소라고 하면 배경 지식, 문제 해결력, 구현력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원리를 이해하였는가, 즉 코드는 수단일 뿐이죠. 그 코드 이면에 있는 이론적 기반, 그리고 이것의 깊이에 대한 아는 게 있는가, 그리고 또 똑같은 구현을 하더라도 이것을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고 이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제 해결력 또한 중요한데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코드를 짤 때는 이것을 바로 코드를 치기보다는 좀 더 큰 범위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의 요구사항, 즉 만들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작동하는 케이스가 없어야 되고요. 보통 개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코드, 제가 짜는 코드 자체도 깔끔해야 됩니다. 제가 짠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난해하다면 아무래도 난처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을까입니다. 사실 인문사회 캠퍼스 혹은 다른 전공에서 컴퓨터공학 개발 분야를 생각할 때는 이 목표를 먼저 가장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개발을 보조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무기로 하는 개발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개발을 보조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원전공을 살리고 개발을 통해 이것을 원전공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공의 지식, 즉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요. 기술 개발 스택, 그러니까 어떤 기술, 파이썬을 개발한다, 자바를 개발한다, 이런 것은 많이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요. 사고, 즉 자신이 고민한 흔적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구현하는 것이 있으면 중요하고, 그것에 나아가서 이제 배경 지식이라든지 수학적 기반, 이것에 대한 공부는 조금 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을 무기로 하는 개발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요. 개발 코딩 테스트,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개발이라는 직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또한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파이썬, 자바, 루비, 자바스크립트 같은 여러 개의 언어를 그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새로 끌어당기면서 배워가면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의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 또한 중요합니다. 성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것이 빨리 돌도록 하는 원리 또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공식 기관, 흔히 말하는 대학교, 대학원과 같은 기관을 거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융합을 말할 때는 보조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인문학을 전공으로 공학을 이제 보조할 것인지, 아니면 혹은 공학을 베이스로 두고 인문학을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선택할 때는 마지막으로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개발만의 얘기는 아니죠. 무엇인가 진로를 고민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시간이 있기 마련이고 과정 중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의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끊임없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사실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을 한 뒤로 이제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도대체 이 코드는 왜 실행이 안 되는 걸까?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현자 타임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는 여기 뭐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계발서 같은 거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추상적이더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한 나는 물론 나중에 최선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내가 되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어제 저보다는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약간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이거에 휘둘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개발을 꿈꿀 때 했으면 하는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에 대한 철학, 그리고 선택과 집중, 목표의 수준, 그리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과정이 있으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개발이 재능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재능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이고요. 애초에 그런 분들은 저희의 개발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도 앞으로 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갈 테니까 저희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과생 개발자가 되다는 주제로 발표한 도경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을 먼저 대답한 다음에 실시간 Q&A를 진행하고자 해요. 넘겨주세요. 인문학과 공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력하는 분야를 먼저 정하고 이제 주력하는 분야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경제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제학 직무를 하는 분이 될지 아니면 혹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개발자가 될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과 컴퓨터 공학을 어떻게 연결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개발에 집중을 했고요. 개발에 집중을 한 후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했다기보다는 개발이 아무래도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팀 내의 조직 이런 것에 대해 이해를 할 때 사회학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융합 학문을 탐구하셨나요? 저는 개발에 먼저 집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문과에서 이과 전공을 복수 전공하시게 되었나요? 질문을 답변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할 때 오는 어려움과 극복 방법. 사실 처음엔 되게 막연하죠. 하지만 개발이라는 분야가 자신이 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포기하지 말고 그 과정들을 견뎌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를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점 또한 막연하다는 점, 그리고 뒤처진 것 같다는 점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 정도로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과에서 AI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AI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되게 우연했습니다. 개발을 접한 지 한 2년차, 3년차 정도가 됐을 때 AI 스쿨 실무자 과정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파이썬을 통한 딥러닝, 머신러닝을 배우고 이것을 KT에서 인턴을 하면서 실무를 쌓으면서 조금 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과에서 이과 전공을 복수 전공할 때 강점과 약점, 강점은 아무래도 다른 도메인 지식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허들을 넘어야 하겠지만 그 허들을 넘었을 때 그 모든 지식, 어학이라고 할까요? 어학, 경제, 경영 혹은 모든 전공에 있는 지식들은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를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 사실 이것은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꼼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더 맞죠. 그 순간순간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리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의 계획을 달성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오늘은 공부를 그래픽스 강의를 듣고 이제 나중에 문제 해결 기법 과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다 보면 큰 과제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를 다녔을 때 수학을 좋아했다면 적성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딩을 할 때는 막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겠어, 어디에 조언을 구하든지 아니면 직접 여기에 몇 시간을 매달리든지 해서 해결하겠어 하는 그런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끈기가 있고 수학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적성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아까 대답했던 거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적성에 맞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컴퓨터공학이란 모든 전공이 그렇지만 적성이 맞지 않으면 정말 고통이 되기 쉽거든요. 여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제 코딩 과목을 기본 과목으로 듣게 되는데요. 그 과목을 들었을 때 자기가 이거가 정말 재밌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수 전공을 준비하게 된다면 자료구조 혹은 C 언어 이렇게를 공부한 다음에 그래도 정말 재밌다,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적성에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것은 사실 분야가 넓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웹 개발, 흔히 말하는 클라이언트 개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뒤에서 이제 서버, 사람들이 많은 요청을 보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이것을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C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 전공을 한다면요. 복수 전공 신청할 때 경쟁이 심한가요? 경쟁 자체는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수 전공을 신청한 이후에는 원하시는 과목을 듣고자 할 때는 경쟁이 심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의 장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추가 학기는 다녔습니다. 지금이 제 마지막 학기고요. 그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국에 1년 동안 미국과 중국에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늦어진 거기도 하기 때문에요. 잠깐 늦어진다는 것과 이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한다는 것을 바꾼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원의 시간표 분배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학기를 나눠서 또 요일을 나눠서 월화수목은 인사캠, 금요일은 자화캠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분배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저는 이제 AI 개발팀에서 인공지능 모델링, 음성 처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에 대한 철학이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며 목표의 수준을 정하고 그리고 과정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성이 맞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코딩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꾸준히 문제를 푸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DFS, BFS, 브루트 포스, 백트래킹,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리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분야, 흔히 말하는 중요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들의 문제를 매일 푸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KT인선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핸드폰으로 연동하여서 이제 지니아 주차해줘 하면 이제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가고, 지니아 출차해줘 하면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가 오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개발하였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 그리고 구현력입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되 정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붙잡고 있기보다는 이제 다른 곳에 묻고 구글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답을 찾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개발에 대한 열의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때 배운 것은 이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개발을 접하고 이제 전공 지식을 배우고 나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써먹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자료 구조를 써야 돼, 이 공간 안에 담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써야 되고, 또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을 써야 돼, 또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것을 써야 돼, 이런 식의 감이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과정 이외에 또한 자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전공이 아닌 복수 전공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 꾸준히 길렀던 글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미래를 위해 꾸준히 길렀으면 하는 습관, 약간의 낙천적인 생각, 물론 낙천적이지 않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는 사실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에요. 문제를 했을 때는 바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거는 왜 되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개발을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서 극복하는 것이 가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 좋은 활동이나 공부 방법은 이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그 목적을 많이 이루고 있는 혹은 그 목적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룹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분야마다 공부 방법이나 활동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 조금 더 많이 앞서간 분들의 공부 방법 혹은 활동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끝인가요? 대학생활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아무래도 학습과는 조금 별개로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생 때는 그만큼 순수하게 연애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 성공적인 대학생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다른 멀티플한 시리즌십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학생활이 끝났을 때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체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활은 저는 1, 2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많이 놀았고요. 밴드부도 하고 많이 놀았는데 3, 4학년 때는 이제 직무,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트렌드를 공부하는 저만의 방법은 캐글에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기법을 적용한다고 할 때는 그 현업에서 쓰이는 코드들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굳이 컴퓨터 공학 수업을 듣지 않고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고 요즘은 인터넷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구글을 통해서 조금의 영어를 가미해서 검색을 하면 좋은 자료, 그리고 한국어로도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교보문고를 가신다든지 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AI 코딩 실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코딩 실력이 있어야 기술을 이해할 수 있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AI를 접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상현실로 역사를 어느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나요? 사실 정확하게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가상현실에는 AR과 VR이 있습니다. A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구현할 수 없습니다. VR은 구현이 됩니다. 유튜브에 롤러코스터 타는 영상 같은 것을 찾아보면 꽤나 리얼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전공과 전망과 진로, 여기 질문들은 사실 제가 정말 대답하고 싶었는데 저도 아직 막학기를 다니는 학생이고 제가 아직 식견이 부족하다 보니 대답할 수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